안녕하세요. 틈새김입니다. 자, 오늘은 일요일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음 주 드디어 올해는 스펙이 어, 신규 상장을 먼저 했는데 이제 드디어 공모주가 나옵니다. 금요일 날 나오죠. 자, 제가 우리 방장님들 그 다음에 우리 여러분들한테 얘기를 계속 하고 있는데 어, 제가 오늘도 이제 여러분들하고 통화를 했어요. 귀가 따갑게 통화를 하고 했지만 여러분, 저는 그 얘기가 이게 뭐라고 얘기되냐면 각자 그릇, 그 다음에 각자의 실력에 맞춰서 눈높이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기정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주식 투자하는 고수들한테 얘기를 하면 각자의 그릇이 다 있다라고 다들 얘기를 합니다. 그 각자의 그릇이 뭐냐면 각자가 그 각자의 실력에 준해서 수익을 내는 범위와 또 손실을 내는 범위가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러니까 주식에 그러니까 제가 볼 땐 그래요. 한 중수, 중간 그 정도 되신 분들은 각자의 그릇을 정말 잘 아실 거예요. 그러나 중수의 실력이 돼보지 못한 분들은 절대 가늠할 수가 없습니다. 주식시장은 여러분들이 되게 착각하고 있는 게 있는데 여러분들 주식 실력은 뭐 갑자기 하루아침에 실력이 고수가 되는 것도 아니고 또 하루아침에 중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주식 그러니까 우리 주식 투자에서 우리가 일명 그냥 간단하게 얘기해서 뭐 고수고 중수고 이런 얘기를 하지 그 고수가 되는 길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여러분들이 그러니까 그 경험을 한 번도 해보지 못한 분들은 절대 가늠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루아침에 고수가 된다는 거는 그런 게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그게 꼭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하고 공부를 하고 주식 투자를 하는데 주식 투자에서 고수는 없습니다. 아니 고수는 있지. 고수는 있는데 하루아침에 고수가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들 고수도 본인 발목과 본인 손목을 잘라야 할 때가 있어요. 고수라고 매번 돈만 버는 게 아닙니다. 고수도 본인들이 버는 만큼 그 이상 까먹을 수도 있어요. 그거에 대한 기준점이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그런 걸 모르니까 그냥 본인이 매매를 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있어서 어렵고 힘든 거 그런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본인만의 기준으로 생각을 자꾸 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분명히 실력의 차가 있고 그 실력의 차라는 건 뭐냐면 그러니까 수익을 내는 퍼센트와 손실을 내는 퍼센트가 고수로 갈수록 그 크기가 달라집니다. 그거를 정확하게 인지를 할 줄 알아야지. 우리가 일명 이런 말을 해요. 1,000만 원을 까먹어 본 사람이 1,000만 원을 벌 수 있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또 주식시장에 또 이런 게 있어요. 1억을 벌어본 사람이 1억을 벌 수 있지 1,000만 원을 번 사람이 하루아침에 1억을 벌기가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다 말은 이해한다고 하지만 한 번도 그런 경험을 해보지 못한 분들은 절대로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 안에 어떤 메커니즘으로 인해서 그렇게 흘러갈 수 있다는 것을 전혀 예측할 수 없어요. 그게 주식입니다. 그러니 하루아침에 무언가를 다 잡으려고 하면 안 돼요. 하나하나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만큼 어, 주식 실력이라는 게요. 이런 식으로 이렇게 올라갔다가도 또 갑자기 또 이렇게 내려옵니다. 차트와 똑같아요. 올라갔다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가고 올라갔다 내려갑니다. 우리 한마디로 해서
우리나라 주식시장에서 고수라는 사람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실력이 어느 정도 이렇게 올라갔다가 내려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박스권에 갇혀요. 그러면 그 사람의 실력은 이 박스권에 갇혀 있는 게 그 사람의 실력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다시 또 한 단계 업그레이드가 되잖아요. 그리고 그게 계속 박스권에 갇히면 이 사람은 실력이 레벨업을 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주식시장에서 주식의 실력은 이런 식으로 올라가요. 그리고 다시 여기서 미끄러져 내려올 수도 있고요. 언제든지 누구나 다 이게 미끄러져 내려올 수가 있습니다. 주식시장에서 고수라고 해서 무조건 롱런을 한 사람도 있어요, 분명히. 그러나 들쑥날쑥을 거의 안 할수록 고수에 가깝죠. 그게 무슨 뜻이냐? 버는 돈과 까먹는 돈을 본인 스스로가 컨트롤을 100% 완벽하게 할 수 있냐에 따라서 고수고, 완벽하지 못하는 거에 따라서 중수가 되고 하수가 되는 겁니다. 본인이 수익률을 조절할 줄 아는 사람들이 거의 고수라는 얘기를 들어요. 내가 이번에 20억을 벌었다고 고수가 되는 게 아닙니다. 그 20억은 물론 20억은 벌었으니까 부자가 됐겠지만 그게 영원하지 않아요. 그 사람의 실력이 순간적으로 운운이 돼서 그렇게 틀 수는 있지만 그걸 계속 유지할 수 있어야 됩니다. 유지하지 못하는 실력은 고수가 아니에요. 자, 오늘 이상한 소리 하다 보니까 예의가 좀 길어졌죠? 6분이나 지났네. 오늘 할 얘기가 많아요. 자, 이제 종목에 대한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제가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얘기했죠. 로봇주들은 그냥 당일날 숏으로 쳐라. 무조건 짧게 쳐라. 왜냐하면 길게 지금은 길게 가는 시장이 아니다라고 얘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여러분한테 분명히 그랬죠. 이제 오를 만큼 오른 종목들은 이제 발을 빼야 된다. 그 종목이 더 가더라도 발을 빼야 된다. 분명히. 그리고 신규주에 분명히 흐름이 나올 거니까 신규주를 집중 공부를 하라라고 얘기했습니다. 근데 정확하게 얘기하자면 금요일날 시그널이 나왔어요. 어떤 시그널이 나왔냐? 뭐 로봇주가 폭락하는 바람에 뭐 많이 묻혔죠. 이런 얘기가. 자, 여러분 드디어 코스닥이 움직일 수 있는 시그널이 나왔어요. 그게 첫 번째예요. 제가 볼 때 이 첫 번째 상황이 나왔다는 거는 간단해요. 코스피는 박스권이나 하락으로 갈 거고 그것도 예측할 수는 없죠. 단 분명히 코스피는 단기간에 올랐기 때문에 분명히 여기서부터는 천천히 간다라고 생각이 들고 코스닥이 지금 전고점을 돌파를 하려고 하고 돌파를 지금 시도했어요. 다음 주에 어떤 흐름이 나올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제 코스닥이 키높이를 할 수 있는 출발선상에서 출발했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그러니까 코스닥이 가기 위해서는 첫 번째 코스닥 대형주들이 가야 돼요. 그건 당연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코스닥 대형주가 가기에는 시장이 넉넉하지가 않아요. 첫 번째 바이오가 이번에 알테오젠 사태가 쉽게 마무리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한마디로 얘기해서 코스닥이 가려면 시가총액 높은 애들이 가야 되는데 시가총액 높은 종목들이 거의 코스닥은 바이오가 높죠. 그래서 그게 한편으로 좀 걸리고 그러면 기존에 움직였던 종목이 아닌 종목이 갈 확률이 높습니다. 바이오 종목에서도. 자, 그게 제가 오늘 드릴 얘기 중에 첫 번째. 코스닥의 상승이 움직일 때 분명히 코스닥 안에서 주도주가 나올 거다. 그게 로봇이냐 아니냐 그건 저도 알 수 없어요. 어떤 종목이 어떻게 갈지는 저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코스닥이 아마 다음 주부터 랠리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로 인해서 거래대금이 는다면 신규주에서도 대박이 나올 확률이 높다. 그러면 신규주에서는 어떤 게 나오냐?
일단은 신규 공모 상장하는 종목들에서 아니면 11월 달에 상장한 종목에서 추세 흐름과 그런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움직일 확률이 높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 뭐 제 아는 지인들이 아시다시피 뭐 기타 법인에도 있지만 일단은 신규 종목 중에 바이오 쪽 바이오 쪽이 있죠. 뭐가 있냐면 첫 번째는 리브스가 1조 4천억, 그 다음에 에임드 바이오가 3조 2천억, 삼양 바이오가 한 6천억 밖에 안 되네요. 그 다음에 삼성 SP 홀딩스 얘가 막강하네요. 15조. 그 다음에 또 뭐였더라? 있었는데 없어졌나? 하여간 이 12월 11월 달에 상장한 이 바이오 종목, 이 바이오 종목들을 지금부터 관심 있게 봐야 됩니다. 알지노믹스 얘도 1조 9천억, 알지노미스, 그 다음에 에임드 바이오, 그리고 삼양 바이오, 이 세 종목은 이제부터 여러분들이 관심 있게 보셔야 됩니다. 자, 그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뭐냐면 신기주 종목들이 움직일 것 같아요. 신기주 종목들이. 그래서 12월 달 종목들 중에서 살아있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을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자, 그게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금요일 날 STO 증권 관련 종목들이 움직였어요. 자, 다날 움직였죠? 다날이 코스닥이죠. 그 다음에 규모론 작아요. 카카오페이는 코스피. 이 STO 증권하고 연결되어 있는 코스닥 종목들이 있어요. 이 종목들이 예를 들어서 뭐 이슈 때문에 상한가를 갔는데 이 상한가를 올린 주체들이 아주 재밌어요. 이 상한가를 올린 주체들이 상당히 재밌는 사람들이 올렸습니다. 누가 올렸냐? 기관이 주로, 그 다음에 외국인 뭐 이렇게 올렸지만 주된 세력이 누구냐면 금융투자예요. 여러분, 금융투자에서 지금 12월 달부터 코스닥 종목들을 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게 어떤 의미인지 저는 잘 몰라요. 그러나 얘네가 분명히 사들였다는 거, 그리고 지금 사들이고 있고, 지금도 신규주와 이렇게 코스닥 종목 중에 크게 움직이는 종목들을 보면 금융 투자 애들이 들어와 있어요. 그게 올해 상반기에 코스닥이 랠리가 한번 나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는 이유 중에 하나입니다. 즉, 금융 투자 업종이 올해 상반기에 코스닥을 견인하려고 한다라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게 기관들 사이에서 얘기가 돌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관심 있게 보셔야 돼요. 자, 그래서 일단 최근의 이슈 뭐 이런 얘기를 잠깐 했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최근 로봇주가 빠졌어요. 로봇주가 빠는 건 당연한 겁니다. 그리고 로봇주에 물리신 분들도 계세요. 우리 몇몇 분이 계시죠. 손절을 하냐 손절을 하지 못하냐는 이미 손절 라인은 지났습니다. 이미 손절은 앞에서 했었어야 돼요. 근데 지금까지 갖고 있었던 거는 여러분들이 미련을 두고 갖고 있었기 때문에 저는 월요일 날도 더 빠질 이 한마디로 해서 손절은 저도 어려운 거예요. 주식이 빠진다 오른다는 것을 예측하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라고 설명을 못 드릴 것 같아요. 뭐 저한테 어떤 답을 원하시던데, 제가 드릴 수 있는 얘기는 이미 손절 라인은 지났다. 그래서 저는 월요일이라도, 만약에 제가 갖고 있는 종목이라면 저는 월요일이라도 저는 매도합니다. 무조건. 그리고 매도를 해야 되고요. 여기 얘가 만약에 반등을 나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반등을 예측하기에는 너무 많이 올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올라오는 족족 매도를 한 건 당연하다고 봐요. 자, 그 얘기는 여기까지. 자, 그리고 일단 저는 내일 아침에 요 상한가 간 종목들 있죠. 아침에 한번 요 대체거래소 종목들은 한번 아침에 찔러볼 생각이에요. 첫 번째 카카오페이. 카카오페이를 찔러볼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그게 첫 번째.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카카오페이가 9시 전까지 흐름을 죽지 않는다면, 그 다음에는 저는 다나를 한번 아침에 찔러볼 겁니다. 다나를. 자, 그럴 거고, 자, 그 다음에 신규주. 자, 여러분, 12월 상장한 종목 중에 신규주들이 지금 바닥에서 치고 올리죠? 요 두 종목, 아크릴도 죽지 않았어요. 이 시작이라고 봅니다. 눌림이 나올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페스카로. 저는 페스카로를 오버나이트 했습니다. 아침에 슈팅이 나오면 팔고 나올 거고요. 그 다음에 리브스 매드 들어가신 분들 계시죠? 리브스 매드도 아침에 그러니까 수익 나오면 팔고 나오시면 돼요. 자, 그리고 AU는 제가 얘기를 이미 했고, 그 다음에 산미금속도 저는 죽은 건 아니라고 봅니다. 여기서 흐름이 한 번 더 나올 수도 있어요. 만약에 이 박스권을 돌파한다, 만약에 이 박스권을 돌파한다 그러면 그때부터 저는 달려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실리콘 제가 얘기했죠. 그래서 따로 언급은 하지 않을게요. 그러나 실리콘도 저는 코스닥이 랠리가 나온다면 분명히 화장품 쪽에서도 나온다라고 저는 얘기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쿼드 메디슨, 얘도 22선 올라타서 흐름이 나왔는데 얼마 못 먹었어요. 오히려 까먹기만 한 것 같아 저는요. 그리고 GFI도 이렇게 밀렸는데 얘도 흐름이 아직 끝난 건 아니다. 여기서 어느 시점에서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오늘까지 일단 여기서 이렇게 하고, 그리고 이제 우리 저한테 질문 주신 분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좀 드리자면, 뭐라고 해야 되냐면, 질문이 뭐였냐면, 이번에 코스피가 상승을 하는데, 지수 종목들이 다 올라가는데 그거를 이제 본인은 매매를 한다라고 했는데 엇박을 탄 거예요. 저도 엇박을 되게 잘 탑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포모도 오셨고, 그 다음에 코스피는 갔는데 본인이 이제 종목들을 간 종목들을 손실이 났어요. 그래서 지금 아직도 갖고 계시는데, 여러분들이 지금, 저도 물론 그걸 겪고 있어요. 저도 지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잘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매매에서 정말 내가 잘하는 것만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도 꼭 그렇게 하세요. 여러분들이 정말 잘하는 것만 하려고 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하지 못한다 생각이 들면, 여러분들이 하는 것 중에서 잘하지 못한다는 건 여러분들이 판단할 수 있잖아요. 만약에 그것도 여러분들이 분별을 못한다면 여러분들은 생각을 좀 다시 해봐야 되겠죠. 최소한 내가 주식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무엇을 잘하는지 잘못하는지 정도는 내가 알고 있어야죠. 본인이 잘하는 건지 못하는 건지도 그거를 구분을 못 지은다면 둘 중에 하나예요. 접던지 아니면 다시 시작하든지. 무엇이 잘못됐는지, 어디서부터 잘못됐는지 그거를 캐치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것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없다, 여러분들이 못한다 그러면 그때 저한테 진단을 받으세요. 이번 것처럼
제가 이번에 저한테 질문을 하셨어요. 여러 가지 때문에 포모가 와서 너무 힘들다고. 그래서 제가 얘기했어요. 정확하게 어디까지 와 있는지 제가 한번 여러 가지 질문을 해봤더니 한마디로 해서 음, 실력이 절대 중수가 아니에요. 하수에서 중수 사이 정도 된다고 봐야 되겠죠. 그런데 본인은 중수라고 생각을 하고 매매를 하세요. 그러면 그 갭 차이를 어떻게 메꿀 거예요? 근데 그 본인이 그걸 몰라. 본인이 본인의 실력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모르면 그거를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 알려고 노력하는 그 생각도 할 줄을 몰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쵸? 자, 오늘 하여간 한 6, 7분하고 통화를 계속 했는데 주된 얘기가 그거예요. 자기가 지금 어디에 와 있는지 잘 모르겠다는 얘기거든요. 어, 거의 매일 그런 분들하고 통화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드리는 얘기는 그거예요. 정확하게 본인이 본인을 알아야 돼요. 내가 어떤 사람이고 내가 무엇을 잘하고 내가 무엇을 못하는지 일단 그런 것부터 알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제가 얘기를 하는데도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주식은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야 되냐면 좋은 종목을 골라서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파는 게 정답이에요. 그게 팩트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거를 가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거쳐야 할 단계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거쳐야 될 단계를 생략을 하고 좋은 종목을 내가 고르고 거기서 내가 낮은 가격에 사서 높은 가격에 판다 그래서 그게 끝까지 유지가 되면 여러분들은 고수 소리를 들어도 됩니다. 그런데 절대 끝까지 유지가 안 돼요. 그게 고수들도 그런 딜레마가 있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들이 그걸 몰라.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거를 알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런 노력이 없죠. 왜냐? 그걸 모르니까.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할게요.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잠깐만. 어이 뭐야, 22분이 됐네. 간만에 길게 했네요. 뭐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 오늘 저랑 통화했던 우리 5분 통화하는데도 꽤 시간이 걸려. 저도 오늘 하루 종일 전화 붙잡고 있었는데 하여간 우리 교육생분들 이미 졸업생분들 하시다가 어려운 게 있으면 언제든지 전화하세요. 제가 정답은 내릴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러분들이 어디에 서 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서 있는 위치를 내가 정확하게 얘기를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가 있으면 꼭 전화를 하세요. 혼자 끙끙 앓지 말고. 그리고 이제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2월 달부터 내가 원하는 시간이 올 거예요. 그때 물론 방장님들을 통해서 내가 이건 얘기를 하겠지만 그때 우리에게 질풍노도의 시간이 옵니다. 그때 여러분들이 포모를 느끼지 않으려면 지금부터 준비 잘해야 됩니다. 알았죠? 11월, 12월 달 신규주 상장일부터 10거래일까지 여러분 차트를 달달달 외워놓으세요. 알았죠? 그 다음에 수급의 변화와 거래량의 변화를 꼭 체크하시고요. 딴 거 볼 거 없어요. 그리고 뭐 다날이 가고 뭐가 간다 그래서 거기에 눈길 돌리지 마세요. 제가 볼 때 2월 달에 상장하는 종목에서 여러분들한테 큰 기회가 무조건 올 겁니다. 왜냐? 저 혼자만의 얘기가 아니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주 준비 잘해서 꼭 성공 매매하시기 바라겠습니다.